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의 실기 부분인 엑셀의 기초 배우기에 대해서 설명할 교육학과 20학번 이주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대해서 다들 잘 이해를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의 취득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률 자격증의 시험 접수 방법, 그리고 시험 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한 이런 엑셀이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수식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엑셀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하고 수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이하는 다들 알다시피 는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초과와 미만은 는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문제에 이상, 초과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하고 이하, 미만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과 이후도 이하, 이전, 이상, 이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같다는 일반적으로 는 기를 활용을 하고 같이 한다는 는의 옆으로 이어지는 기호들을 써서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와일드 키입니다. 와일드 키 별, 와일드 키 물음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일드 키 별은 글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별이라고 기호를 적으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밥이나 김자로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 등이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와일드키 물음표는 임의의 한 글자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물음표는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의 실기 문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별과 물음표를 잘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초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엑셀 함수의 경우 사칙 연산의 경우를 기본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을 더할 때 앞에 는을 적고 1 더하기 1이나 2 더하기 3과 같은 숫자, 기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 곱하기 3, 4 나누기 1을 앞에 는을 포함해서 적었을 때 1 곱하기 3은 3이라는 값, 4 나누기 2는 2라는 값을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적인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하기 sum 함수입니다. sum을 는을 적고 적은 후면 옆에 괄호에 괄호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괄호 안에 셀 범위를 드래그로 클릭을 하면 알아서 셀 1, 셀 2, 셀 3의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값들을 존재하고 다양한 값들을 내가 더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함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곱하기, 나누기, 평균의 함수입니다. 곱하기는 프로덕트 함수를 쓰게 됩니다. 프로덕트를 적어주고 셀 범위를 적었을 때 프로덕트의 값에 있는 셀 범위의 값들을 한꺼번에 곱해주게 됩니다. 즉 앞에 있던 더하기 함수와 비슷한 것이죠. 또한 나누기에는 커티튼과 인비드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를 포함하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직접 엑셀 앱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호만 보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평균 어베레지 함수입니다. 어베레지 함수는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셀 범위를 적어 주었을 때 그 셀 범위의 평균 값을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A1, A2, A3의 값을 다 적어두면 A1부터 A3 세 함수의 합을 다 더한 후에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sum 함수, 프로덕트 함수, 커티튼 함수, 인디드 함수, 어베레지 함수 등은
함수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잘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셀 앱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는을 적고 1 더하기 3이나 2 더하기 4를 적고 엔터키를 눌렸을 때 4와 6, 즉 계산의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을 설명드렸고 방금 보시다시피 정말 바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 빼기 2, 9 빼기 5 등을 적었을 때 바로바로 4, 6, 4, 4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에 이 별표 3을 적으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4 곱하기 7을 적었을 때는 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6 나누기 3을 했을 때는 2라는 값, 8 나누기 4를 했을 때는 또한 2라는 값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A1에서 A4까지의 값을 한꺼번에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셀의 범위를 주고 그 값의 더하기를 구할 때 바로 sum 함수를 쓰는 것입니다. sum 함수를 적고 A1에서 A4까지 드래그를 해서 셀 범위를 입력해줍니다. 그런 후에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쳐주면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는 sum에 괄호를 넣고 셀 범위를 입력하면 바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B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에 sum 함수를 적고 B1부터 B4까지를 클릭해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8과 38의 평균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확인했던 어베러지 함수입니다. 어베러지 함수를 적고 A4에서 A5에서 B5까지를 적은 후 엔터키를 누르면 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A5와 B5의 값이 평균이 28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어떤 함수를 썼는지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함수를 썼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나누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을 적고 4를 적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아까 처음으로 설명드린 나누기 함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입력한 후에 지금 A7 그리고 A, B7을 적어줍니다. 이때 값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 나누기 4는 2.5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기 함수의 차이점입니다. 이 커팅 함수는 정수 부분만을 하나 변환하게 됩니다. 즉, 원래 값이 2.5라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인 2만을 구해내는 것이죠. 반대로 div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A7에서 A8을 나눌 때 이 값은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쿼티트 함수의 경우에는 정수만을 내는 것이고 이 imdiv 함수는 정수와 뒤에 있는 소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값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나누기 함수의 차이점입니다. 이 나누기 함수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모드 함수라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7 마찬가지로 또 A에서 썼을 때 나누기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아까 보셨다시피 나머지를 구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div 함수 그리고 컨텐츠 함수, 모드 함수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스 표시도 나누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있을 때는 슬라이드를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impower라는 값을
보겠습니다. 자, 인파워의 값은 보시다시피 자, A1의 값을 눌렀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2라는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16이라는 값이 나온 게 보이신가요? 이 인파월은 뒤에 있는 숫자만큼 제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는 인파월에서 18을 클릭을 하고 A5를 클릭하고 5를 적었을 때 이 18을 5번 곱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의 함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표를 가지고 와서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시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